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헬덜린 시는 바로 떡갈나무들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 떡갈나무들이라는 시는 제가 이제 감히 말하건대 헬덜린의 천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아주 심오하고 멋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우연찮게 이 영상을 접하셨더라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헬덜린이 또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낭독해드리고 해석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무슨 제가 헬덜린이 막 무슨 영탄법 남발하고 막 뭐뭐 이시여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뭐 하는가 그러는가 막 이런 서리법을 쓴다고 해서 오버액션 떤다고 헬덜린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저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헬덜린에게도 일종의 모욕적인 일종의 평가입니다. 그런 식으로 헬덜린을 평가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떡갈나무들이라는 시를 지금부터 이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낭독을 하면서 해석도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이건 이제 산문시죠, 산문시. 자, 정원들을 나와 내 너희들에게로 가노라. 신의 아들들이여. 내가 떠나온 거기 정원엔 참을성 있고 알뜰하게 가꾸고 또 가꾸어지며 자연은 근면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노라. 네, 여기서 끊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들을 나와서 떡갈나무들에게로 가노라 라고 얘기하죠. 떡갈나무들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떡갈나무들은 그냥 일반적인 대중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정원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꽃, 저런 풀,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이제 함께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집약되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자연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정원은 일종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공동체인데 여기에는 떡갈나무들처럼 어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마치 신의 아들들처럼 건장하게 우뚝 솟은 느낌이 아니에요.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마치 주목받지는 못하더라도 하나의 전체로서 이렇게 잘 어울리게 조화롭게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꽃이 저 나무는 이 꽃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죠? 잔디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심지어 잡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떡갈나무들과 정원들은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내가 떠나온 여기 정원에는 알뜰하고 참을성 있고 가꾸어지면서 근면한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서로 함께 하려고 애쓰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 장려한 자들이여 마치 거인족인 양 한층 온화한 세계 가운데 우뚝 서서 오로지 너희 자신들과 너희들에게 양분을 주고 길러주는 하늘과 너희들을 낳은 대지에 어울릴 뿐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장려한 자들이요. 떡갈나무들이죠. 그럼 떡갈나무들은 비범한 자들이에요. 그죠? 마치 거인족처럼. 이게 정원 같은 데에는 거인족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섞여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미시적으로 주목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로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지. 그런데 거인족처럼 온화한 세계 가운데서 우뚝 서서 눈에 딱 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경계선을 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장려한 자들, 떡갈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떡갈나무들은 오로지 너희 자신들과 너희들에게 양분을 주고 길러주는 하늘, 일종의 우주의 법칙이자 섭리이자 그리고 너희들을 낳은 대지에 어울릴 뿐이로다. 너희는 그런 정원 같은 데 어울리지 않아.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라던가 이런 거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근원적인 하늘과 땅, 너에게 양분을 주고 너를 키워주고 양육해준 그 하늘과 땅에만 어울리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실존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실존 방식, 한 인간, 한 개인이 어떤 식의 실존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존의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냥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조용히 나긋나긋하게 참을성 있게 근면하게 어울리는 방식이냐, 아니면 예술가적이고 시인적이고 아티스트적으로 독자적으로 우뚝 솟은 마치 하나의 기이한 천재의 모습을 보듯이, 거장의 모습을 보듯이 떡갈나무처럼 치솟아 있는 그러한 개별적 인간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떨어져서 각자의 노선을 걷고 각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겠죠. 그죠? 자, 너희들 중 아무도 인간의 학교에 다닌 적 없고 오직 즐겁고 자유롭게 힘찬 뿌리에서 서로들 가운데 솟아올라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힘차게 팔을 뻗어 공중을 움켜쥐고 구름을 찌르듯이 너희들의 햇빛 받은 수간을 즐겁고 당당하게 쳐들도다. 야, 이게 표현이 예술입니다. 그죠? 어떤 너희들 중 누구도 인간의 학교에 다닌 적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교육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요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틀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면은 8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에 얽매여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강제로 실시하고 끝나고 방과후 활동 의무적으로 하고 몇 시에는 특별활동하고 아침에 무슨 영교시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야. 마치 독일이라던가 저기 아일랜드 같은 이런 데에 있는 좀 특수한 학교에서 개방적으로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풀어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느낌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국의 교육 환경과 다른 외국 선진국들의 어떤 질문과 질의 답변 속에서 서로 자연 속에서 서로 체험하면서 실제로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는 교육하고 한국 교육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상상을 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어떤 교육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존의 두 형식으로. 그러면 인간의 학교에 다닌 적 없는 떡갈나무들은 즐겁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힘찬 뿌리에서 자기답게 서로들 가운데서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이 솟아 올라간다라는 이것은 더 그만큼 성장한다라는 것,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거고, 마치 여기서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듯이 힘차게 뻗는다, 팔을 뻗는다. 그래서 공중을 움켜쥔다라는 것은 떡갈나무 나뭇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있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웅장하죠, 그죠? 그리고 구름을 찌르듯이 마치 햇빛 받은 수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햇빛 받은 수간을 당당하고 즐겁게 쳐드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드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예찬하는 마음으로 쳐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가 하나의 세계이며 하나의 신이지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멋있죠, 진짜 이 표현이. 그 개개인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의 세계인 거야. 그 삶 자체, 그 개인 자체가 월드고 하나의 신이다. 그렇지만 마치 하늘의 별들인 것처럼 자유로운 동맹으로, 이거는 억압된 동맹, 강요된 동맹이 아니에요. 동맹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천재성이 자유롭게 얽히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스며들고 배어들고 향기가 나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동맹으로 함께 살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진짜 표현이. 그죠? 내 예속됨을 견딜 수만 있다면 결코 이 숲을 샘내지 않으며 기꺼이 어울려 사는 삶에 순순히 따르련만. 그러니까 이거 헬덜린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정원 같았던 나의 삶 속을 견딜 수만 있었다면, 과거죠, 그죠? 과거에 그랬다면 결코 이 숲을 샘내지 않고 어울려 사는 삶에 순순히 따르련만. 그죠? 이렇게 과거 사실에 반대를 얘기하는 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랬나?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를 과거 완료라 그러나 아무튼 그런데 문법에서. 그죠? 근데 어쨌든 내가 예속됨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숲을 샘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울려 사는 삶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과거 사실에 반대지 않습니까? 내가 견딜 수 없었다는 거야, 이런 예속을. 그럼 결국 뭐예요? 헬덜리는 자기 자신이 그만큼
예술성에 가깝고 천재성에 가까운 떡갈나무 같은 인간이 되고 싶다. I wanna be 떡갈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실존 방식을 원한다는 거겠죠. 사람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울려 사는 삶에 붙들어 매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는 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이 마음, 이게 참 싫은데,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나는 떡갈나무를 존경하는데 이러한 어울려 사는 삶을 자꾸 붙들어 매네. 불안과, 여기서 벗어나면 나의 실존이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나의 갈 길이 험난해질까봐 하는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으로서 살다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가득했지만 그 또한 인간인 것을,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붙들어 매지만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기꺼이 정령, 기꺼이 그대들과 함께 살고 싶어라. 이런 인간적인 연민과 어떤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나를 붙들어 매지만 않고, 그랬다면은 나는 떡갈나무들, 천재들, 당신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처럼 살고 싶다라고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속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떡갈나무와 같은 실존을 희망한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 나란히 높게 치솟아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 떡갈나무 하나하나들이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며 더 주목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 정원 속에서 서로가 그냥 그 커다란 배경에 파묻혀가지고 존재의 의미도 어떤 그런 하나의 확고한 개별적 정신으로서 빛나는 느낌도 주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그죠? 일렬로 나란히 서 있지만 그 개별적 떡갈나무들이 웅장하게 자기의 실존을 외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의 삶, 그 떡갈나무의 삶을 동경한다. 나는 그것의 실존, 그러한 실존을 희망한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헬던이 대단하죠. 이걸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가 있나?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다 가리라,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시인들은 널리고 널렸어. 근데 떡갈나무와 정원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하고 그러한 삶이 가져다주는 모습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자연적 한계를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인간다운 모습과 신적인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낭만주의 시인, 어떻게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떡갈나무들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